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문학 세 번째 지문입니다. 고전소설의 작자미상의 박태보전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일단 연계예요. 연계. 근데 이 박태보전을 예상했던 아마 선생님들이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박태보전은 사실상 소설이라기보다는 역사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소설로서의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이제 요게 좀 이제 지문 구성이 조금 이제 그 어휘가 좀 어렵고 말들이 좀 어려운 거죠. 말들이 조금 어렵고 인물 관계나 인물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서 이게 누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요것들을 판단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렵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또 지금 여기는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 특강과 수능 원상에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낼 거 많아요. 출제될 만한 건 많았는데 굳이 이 작품을 선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지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유충일전도 있고 군몽도 있고 운영전도 있고 나올 거 많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지문을 넣은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며칠 동안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쉽게 할 수 있는 예상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평가원은 어쨌든 그 학원 강사들 이렇게 막 예언을 하고 예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에서 조금 이제 어쨌든 그 예상에서 벗어나는 걸 내서 이게 너네가 아무리 예상을 한번 해봐라. 우리는 뭐 연계되어 있는 거 어떤 걸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않았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소설을 또 집어넣은 이유가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번 지금 이 수능 시험의 큰 트렌드는 어쨌든 최대한 낯선 작품입니다. 최대한 낯선 작품. 그러니까 독해를 그냥 단순히 외워서 암기해서 들어와서 어떻게든 한다 이거보다는 철저하게 독해력을 묻는 어떤 그런 시험을 만들고 싶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독해력을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하여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예상하기엔 그렇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아쉽죠. 다른 작품 참 많았는데 어쨌든 요 작품 지금부터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품이 이제 아마 앞에 나온 현대시 다음으로 좀 난이도가 좀 높았던 지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내용은 여기 지금 그 다음 지문 여기 지금 문제 31번에 보면 보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보기 내용 참고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상단에 지금 링크 아마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 박태보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 지문은 바로 그냥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박태보와 임금 간의 갈등입니다. 알겠죠? 숙종 임금 간의 갈등. 내용은 뭐냐면 장희빈 때 이야기예요. 장희빈 때 이야기.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숙종의 그 원래 중전, 그러니까 원래의 본처는 인현왕후라고 있었는데 그 인현왕후를 내치고 장희빈이 이제 그 중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박태보가 자기는 그래도 인현왕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상소문을 올리면서 임금과 심하게 지금 갈등하고 하게 되고 이때 임금이 여기는 이 박태보를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쭉 써놓은 소설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때 태보가 이제 박태보죠. 벌문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정신없이 기절하거늘 좌우 제신이며 일가 제족이 여기서 제자가 붙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좌우의 모든 신하와 모든 가족들이 구안하여 겨우 인사 차려 좌우를 돌아보며 이 몸이 명제의 경각이라.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명제 경각이란 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 이건 태보가 한 얘기죠. 그죠? 박태보가 한 얘기.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군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서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죽기로서 간하여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라. 결국에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기는 이 소설의 갈등의 원인이 돼요. 갈등의 원인. 한데 이때 상소 중에 올린 재원이 모두 이르되 재원이라는 건 모든 구성원 얘기하는 거죠.
그대는 죽기로서 가나다가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 탓이로다.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요. 이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노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 혼자만 당하게 되었으니 죄스럽고 민망하기 측량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일이란 건 결국 임금에게 뭘 했냐면 상소를 올린 일입니다. 상소를 올린 일. 무수히 위로하다가 형옥으로 전송하더라.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를 올렸더니, 자, 형조 판서가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를 올렸더니 상이 보시고, 이때 상이란 건 임금이지, 임금이 보시고 다시 하게 와서 금부로 가두라 하시거늘 금부 옥졸이 옹이하여 금부에 이르니 만조 백관이며 장한 백성이 구름 매듯 하더라. 이때 생가 칭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거늘, 여기서 애연이라는 건 슬픔, 돌탄은 한탄하는 거야. 슬픔과 한탄, 슬픔이 있고 한탄이 있고, 이 건을 태보 위로 왈 인명이 오면 제천이옵건을 설마 무죄로 주고 청춘 원혼이 되오리야마는 나의 뜻은 정한지 오래되었는지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할 길이 없사오니 이 몸이 죽거든 영천수 흐르는 모래 헐헐 씻어 다른 곳에 묻지 말고 남산하에 묻어 주오면 죽은 혼백이라도 권례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차. 말들이 좀 어려운데 천천히 다시. 그래서 만일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태보가 위로하면서, 이게 태보가 한 말이야. 태보가, 자, 그래서 내가 이미 나의 뜻은 정한 지 오래다. 그 다음에 내가 죽거든 묻지 말고 죽은 혼백이라도 권례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황공하게 하올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그냥 여기 남산하에 그냥 묻어주면, 남산하에 묻어주면, 이 남산이라는 게 그 서울 남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곳에 묻지 말고 이곳에 묻어주면 내가 임금에게 계속 가나요. 아무리 죽은 사의 마음이 하옵고 저버리지 마시며 부디 명심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죽더라도 남산에 묻어주면 요렇게 가나요. 왕비를 다시 황공하게 하올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긴 박태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이것이 결국에 지금 얘가 유배를 가게 된 갈등의 원인이고 여기는 이 박태보가 지향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상은 구태여 왕비를 내치시고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냐. 여기서 정배라는 것은 유배를 갔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박태보의 정배를 따라가려다 되돌아온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자, 꿈에서 남편을 만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꿈이겠죠. 그럼 이때 한림은 누구겠어? 그렇지, 태보가 되겠지, 그지? 꿈속에서 남편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 만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박태보의 관직이 한림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관직명으로 나올 때 주의하셔야 돼. 관직명으로 나올 때. 내 무죄하여 탕탄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애로 구경 가나니 슬프다.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애로 구경을 가게 된대.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기다리지 말고, 아이고야, 잠시만. 슬프다 부인은 나를 기다리지 말고 만세 무양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자, 어디를 가시며 기다리지 말라 하시나이까 한림은 그다지 독하시오 첩도 한 가지로 가사이다 하며 한림의 소매를 잡고 못 가게 하니 한림이 왈 부인은 안심하소서 구구한 사정을 어찌 잊으리오리까. 이루 상봉할 날이 있으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 상봉할 날이 있다는 것은 죽은 뒤에 재회야. 죽은 뒤에 재회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떨치고 나가거늘 부인 한림의 손을 잡고 따라가니 어떤 남자 10여명이 의관을 정지하고 서 있거늘 겸연쩍어 방으로 들어왔더니 가만 보니 학발 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 5, 6인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깜짝 놀라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자, 여기까지가 꿈이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학발 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라는 것은 결국 뭐 신선 같은 거겠지. 신선. 죽은 뒤에 만나는 사람들. 부인이 몽사를 생각하며 심신이 산란하여 명호를 대하여 내념에, 자, 속마음으로 분명 한림이 기사하였도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데리고 몽사를 설화하더니 이미 동방이 밝았거늘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나아가니 이화촌에 개 짖으며 문밖에 울음소리 들리거늘 부인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한림의 하인 동일이라 하는 사람이 한림의 편지를 드리거늘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거늘 비복등이 급히 구안하고 겨우 인사를 분별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림에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림의 편지를 드렸어. 그러니까 대감 부부와 부인이 망극하여 서로 붙들고 통곡하다 기절했대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 여기서 지금 죽음의 소식, 여기서 죽음이 임박함을 짐작한 게 있겠지요. 자, 이때 원근 제족과 만조백관이 다 조문 후에 장안 백성이 뉘안이 낙노하려. 그러니까 결국에 조문했다는 것은 여기서 여기 죽음 임박했다는 짐작했다는 거고, 결국에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니까 여기서 조문이란 건 죽은 거야. 죽었어. 그래서 장안 백성이 뉘안이 낙노하리요 그랬고, 그 뒤에 어찌 천신이 감동치 아니하리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결국에 서술자 개입이다. 설자 개입이 됐어요. 불여자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전에 올리나이다. 천리 원정을 가다가 과천관에서 신병과 심해를 울적하거늘 구천에 들어가오니, 그러니까 자기 죽는다는 얘기죠. 구천에 들어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야. 사람의 죄 3천을 정하였으되 불효한 죄가 죄이라고 하였으니 3천 수죄 지었으나 구근을 또한 갚지 못하였고, 종로 구원이 되어 구천에 들어가는 자식을 생각하지 마옵시고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질이나 바라나이다. 결국에 이거 지금 뭐냐면 유서야, 유서. 이해가 됐죠? 이거 유서가 됩니다. 알겠죠? 하더라. 이날 대감이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행할세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여 구름 매듯 하더라. 대감과 판서 애통함이 측량 없더라. 조정예로 극진이 한 후에 체단으로 염습하고 도로 집으로 들어와 장사를 지내니. 그러니까 여기서 초종예로 극진이 했다는 것은 이미 뭐 했다? 예, 이미 과천에서 죽은 거야. 그래서 일문의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애통함을 차마 못 보겠대. 요것도 설자 개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각설, 여기서 이제 장면 전환. 각설은 장면 전환이야. 장면을 전환해 줍니다. 이때 상이 민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한 후 자연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성내 성외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명월은 명랑한데 어떤 아이 오르기니 월세 키롱하며 노래하여 즐거워하거늘 상이 몸이 음신하시고 자세히 들으니 그 노래하였으되 저 달이 밝다 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여 충신을 무슨 일로 천리 원정을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 신충 없으시니 이 부자 자효 쓸데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충신이란 건 박태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심은 분명하건만은 국군이 말세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400년 사직을 뉘러서 붙들랴 이에야 저에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을 붓을 적시고. 자, 그럼 결국에 이렇게 심산궁곡 이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초목으로 붓을 짓고 금수로 봇을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이건 결국에 지금 있는 임금의 행동을, 임금의 행위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 이 노래를 들으시며 심신이 살아나여 그 아이들의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예언하시며 곧 황공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를 비판하는 노래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들이 조금 어렵지요? 제가 충분히 풀어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8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성해 줄 것을 자청한 적 없어요. 이거는 임금이 한 거야. 임금이 한 거라서 1번 틀렸고, 2번. 부인은 꿈에서 학발일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깼다 그랬는데 학발일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깬 거 맞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3번에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아니지,
초종례를 한 다음에 집으로 데려온 거야.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지요. 그래서 틀렸어. 상은 노래 내용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부른 거고, 노래 내용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니고, 형조 판서는 자세히 조사한 적이 없고 대강했다고 여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갈게요. 자, 29번에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금부는 임금의 권위를 그러니까 금부는 임금이 보내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이건. 그런데 한 곳은 임금의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한 곳이 어디냐면, 한 곳이, 자, 여기에 금부가 아니라 한 곳이야. 그럼 한 곳, 다음에 있네. 여기 있네요. 여기 한 곳에 이르러서 임금의 비판하는 노래를 들었어. 이 색깔 하면 좀 안 보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임금이 비판하는 노래를 들었어. 그러니까 임금이 비판하는 노래를 들었으니 이곳은 임금의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비판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A의 태보의 위기에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 가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가 된다. 여기서 지금 A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태보는 뭐 한다고? 여기서 내가 무죄로 죽어서 했으니까 자책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자책한 적이 없으니까 1번 안 되고요. 2번,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 여기서 삶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죽음을 수용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2번도 안 돼. 3번,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여기서 제원 간을 갈등한 적 없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한 적도 없어요. 틀렸죠.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뭘 후회를 해?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걸 반복한 적 없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는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 정답은 3번이야. 31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선지들이 나오죠. 자, 이거 정답만 가면 정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태보가 기우는 국군을 회복한 영웅, 아니 회복하기 뭘 회복해? 회복하지를 못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대되어서 뭘 지지를 받았다 이거보다는 백성들의 안타까움, 백성들의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데 있어요. 강조했지 여기서 회복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만 확인할게요. 나머지 건 다 맞는 말이지. 이해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것으로 박태보전 해설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문학 마지막 지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